네, 안녕하십니까. 제 영상을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매매 기법을 말하다 TSF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TSF 20의 패턴과 지수 이동평균선 26 패턴에서 TSF 22, 지수 이동평균선 26을 상향 골든 클로스를 할때 바로 매매 타점을 잡는데 TSF의 고점 라인, TSF 라인의 고점 라인을 주가가 돌파해 나갈 때 바로 매매 타이밍이 되고 주가가 상승하고 눌림이 나오는데 바로 여러분들 잘 보시면 TSF의 고점 라인에서 눌림을 받고 다시 재반등 상승이 나온 이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TSF20과 지수 이동평균선 26의 상향 골든 클로스, 그 다음에 상승 이후에 눌림목 상승이 나오는데 바로 눌림목 반등의 자리가 바로 TSF의 고점의 라인. 자, TSF 라인의 고점의 라인에서 주가가 눌림을 받고 굉장한 엄청난 추가 반등 상승이 나온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자, 오늘은 세 번째 시간 TSF 20의 패턴, TSF 20 선의 특성을 한번 알아보고요. 이 특성에 맞는 또 추세 매매, 또한 TSF와 복합적으로 보조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설명할 건데요. 거기에 자, 응용 수식도 한번 만들어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TSF20의 이 선해를 잘 관찰을 하다 보면 TSF20의 이제 특성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특성이 보이는 게 캔들과 TSF20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캔들과 TSF선이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때 이제 TSF20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려는 현상이 있습니다. TSF 쪽으로 빠르게 다가가려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TSF의 하단 부분에서 TSF가 붙고, 그쵸? 하단 부분 TSF가 붙고, 주가가 붙고, 그 다음에 TSF와 멀어졌다가 다시 TSF와 붙는 그런 성질이 있다는 얘기죠. 이게 이동평균선의 10일 이동평균선하고 좀 그 특성을 좀 같이 합니다. 근데 이 현상은 사실은 캔들에 의해서 TSF20의 값이 결정되므로 반대의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데도,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주가가 상승을 하거나 하락을 할 때 보면 이제 TSF의 이 추세를 보면 TSF와 주가가 멀어지면 TSF 쪽으로 붙으려는 성질이 있다고 했죠. 자, 보시면 주가가 TSF와 멀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주가가 TSF 쪽으로 붙은 다음에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자, 이거는 TSF와 아래로 지금 멀어진 이 상태죠. 이 상태에서 눌림이 나온 상태에서 다시 주가가 다시 TSF로 붙으려는 그런 성질이 있다고 그냥 보여지는 겁니다. 그냥 눈으로 봤을 때. 이런 이제 특성이 보이는데, 어, 그런 이제 특성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TSF 20선이 이렇게 이제 우상향한다. 방향성이 이제 우상향 방향성이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캔들이 빠르게 우상향 패턴에서 캔들이 빠르게 상승한다고 하면 자, 이런 부분이죠. 여기서 갭상에 나온 이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보면 빠르게 이렇게 상승한다 보면 TSF와 거리가 멀어지는 거죠. 주가가 보세요. 자, 빠르게 상승하고 TSF와 주가가 서로 캔들이 서로 멀어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이렇게 됐다가 다시 며칠 사이에
보세요. 다시 며칠 사이에 다시 TSF 쪽으로 부트러는 성질이 발생한다는 얘기죠. 이 부분이. 이 부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 과정이 이제 반복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래서 어떤 하나의 이제 TSF 선의 특성이 아니라 이 패턴을 보니까 이 주가의 흐름 패턴이 그렇게 간다는 거죠. TSF가 그런 기능을 한다는 게 아니라 그 TSF의 진행 방향대로 주가의 움직임을 보면 이런 패턴으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상승하고 눌림 주고 상승하고 눌림을 주는데 TSF의 이 방향성과 같이 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TSF선이 이런 우상향을 보인다. 이 방향성이 우상향을 보이고 있을 때 주가가 TSF와 멀어지게 되고 자, 방향성에서 이제 TSF가 멀어지고 여기서 TSF가 붙게 되죠. TSF가 붙게 되면서 이 부분이 어떤 패턴을 준다? 눌림목 패턴을 준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이런 부분을 확인해 보면 눌림목 패턴을 준다. 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죠. 그러면 이 보시면 눌림목도 어떻게 나온다? TSF의 고점 라인을 자, 돌파할 때 본격적인 또 다시 반등, 눌림목 반등 상승이 나온다는 얘기죠. 자, 바로 요런 부분 확인되시죠? 그래서 자, 항상 요런 부분이 확인이 될 겁니다. 고점 라인에서 고점 라인을 돌파해서 상승을 이루고 눌림목은 항상 TSF의 고점 라인에서 이런 부분을 보이는 거고 여기서 큰 가파른 상승 갭상을 하면서 가파른 상승했고 가파른 상승을 하는데 TSF와 멀어지면 며칠 내로 다시 TSF 쪽으로 붙는 현상이 생긴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러면 이런 부분이 어떤 이제 분석을 할 수가 있냐면 눌림목이 나온다. 눌림목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렇죠? 이런 이제 특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자, 이런 이제 패턴을 우리가 이 특성을 한번 봤다 얘기면 다른 이제 종목을 보면 자, 이런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 자, 보면은 TSF 선과 방향성은 이제 상승 추세의 방향성이고 이 방향성에서 주가가 TSF에 중심을 해서 TSF로 멀어지게 되고 다시 붙게 되고 자, 이 부분을 확인하면 상승하고 TSF가 멀어지면 다시 TSF로 눌림을 주고 눌림에서 다시 반등 나오고 TSF가 멀어졌고요. 다시 눌림을 주면서 눌림목 반등이 나오고 멀어지고 눌림이 나오고 상승하고 자 이런 패턴이죠. 이런 패턴이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제 설명한 부분이 자 그러면 이 추세의 방향성이 보면 이 특성이 이런 이제 특성 패턴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얘기죠. 볼 수 있으니까 이 TSF 선 이 방향성의 패턴과 눌림목이라는 이런 패턴들을 TSF의 이 특성을 보면서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의 이제 TSF 20의 특성을 또 한 가지의 특성이 뭐냐면 TSF 20에서는 5일 단순 이동평균선하고 좀 비슷한 성향의 움직임을 보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성향의 움직임을 보이는데 TSF가 이동평균선 5일선보다는 좀 확실하게 명확한 방향성을 좀 제시하는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 이동평균선을 차트에 한번 설정을 해보고 이동평균선 5일선과 어떤 특성이 다른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가격 이동평균선을 추가를 하고요. 여기서 이제 5일 이동평균선만 설정을 해서 5일 이동평균선의 움직임의 패턴을 한번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잘 보이게끔 두껍게 한번 해볼게요. 자, 보면 5일선의 이제 상승의
상승의 패턴을 보시면, 자, TSF20과 비슷한 성향의 방향성, 그리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TSF, 이제, 5일선 같은 경우는 좀 움직임의 패턴이, 이 변동성이 좀 크게 보이는, 좀 크게 하지만, TSF는, 움직임의 변동성이 크게 돌아 나오는 특성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성격은 비슷해요. 움직임의 성격은 비슷한데, TSF20과는 방향성이 TSF가 훨씬 더 명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리고 방향성이 좀 더 강하게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바로 TSF20입니다. 그래서 5일선과 이동평균선의 5일선과 TSF의 20일 패턴, 그러면 특성적으로 움직임의 특성은 5일선을 닮았고 추세와 방향성은 TSF20이 훨씬 더 기술적 분석을 할 때, 추세의 기술적 분석을 할 때 훨씬 더 유리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특성이 보일 때 바로 그러면 이 5일선과 이 5일선과 이동평균선 5일선과 TSF20과 상향 골든 크로스를 한 이 부분 있죠. 그러면 이 단기 패턴이 나온다는 걸 볼 수 있는데, 자, 골든 크로스를 하고 이게 추가적인 상승 추세로 가는지 안 가는지 우리가 이렇게 깜깜일 땐 모르죠. 자, 이 상태에서 자, 자, 주가가 이제 26일선에 올라왔고 TSF선은 아직 골든 크로스를 하지 않았는데, 자, 5일선이 26일과 골든 크로스 했고 TSF는 아직 올라오진 않았죠. 자, 이 부분을 파악할 때 이제 골든 크로스를 했습니다. 골든 크로스를 했으면 이 부분에서 이 부분이 골든 크로스에서 이제 상승의 국면으로 가는지 안 가는지에 대한 이 파악을 할 때, 이 부분을 파악할 때, 자, 보시면 5일선에 5일선이 어떻게 되나요? 5일선이 바로 이 부분에서 먼저 골든 크로스를 했죠. 그러면 이 부분에서 먼저 골든 크로스를 하고 그 이후에 5일선과 26일선이 자, 골든 클로스한 이 부분에서 TSF의 이 부분에 눌리고 있죠. 눌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자, 그러면 이 부분이 하락인지 아니면 그냥 눌림의 조정인지에 대한 파악을 어떻게 한다? 바로 TSF가 26일을 골든 크로스 하면서 배열을 맞춰놓고 5일선이 5일선 TSF 그다음에 26일선 이 배열이 정배열 패턴이다 이 얘기죠. 정배열 패턴이고 아직 데드가 나진 않았습니다. 데드가 나지 않았기 때문에 자, 눌림목으로 간주한다. 그쵸? 눌림목으로 간주한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TSF의 방향성은 명확합니다. 그렇죠? TSF의 방향성은 명확하다. 바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이 이제 파악이 되시죠? 자, 이렇게. 자, 눌림으로 간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5일선과 TSF 20선은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움직임, 이런 변동성을 보이는 움직임은 TSF와 비슷한 성향이지만 5일선이 먼저 나오는 특성이 있다. 자, 그래서 5일선의 이런 하락, 하락 부분에서 우리가 이걸 눌림목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TSF가 명확한 방향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TSF의 20에
이 선의 특성은 캔들과 멀어지면 붙으려는 성질이 있고, 붙은 상태에서 캔들이 멀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다는 얘기죠. 자, 캔들과 멀어지면 붙으려는 성질, 또 멀어지려는 성질, 붙으려는 성질, 멀어지는 성질, 붙으려는 성질. 그래서 명확한 방향성이 보이면 이런 부분에서 매매를 진행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TSF20의 선의 특성을 한번 알아봤고요. 자, 이제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TSF의 20과 지수 이동평균선 26의 구름으로 이제 표현해서, 응용을 해서 패턴을 좀 더 쉽게 분석할 수 있게 한번 응용 수식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서, 자, 먼저 이제 구름을 표현하는 게 있죠. 수식 관리자에 들어가겠습니다. 구름을 표현하는 거에서 일목균형표가 있죠. 일목균형표로 검색을 합니다. 일목균형표를 검색한 다음에 이 부분은 이제 복사를 합니다. 자, 복사를 하고 TSF 제목을 TSF 26 하고 일목균형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TSF 플러스 26 일목균형표 제목을 했고요. 자, 이 부분에서 전환선 그대로 놔두고요. 기준선 그대로 놔두고 그다음에 후행 스팬 그대로 놔둡니다. 그다음에 구름을 표현하는 이 부분만 수식을 변경하겠습니다. 자, 제목도 다 지우고요. 자, 이거는 TSF의 20이라고 수식 이름을 짓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TSF를 의미하는 함수 TSF 그 다음에 종가 20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TSF가 정의됐고요. 수식 5번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수 26입니다. 지수 26. 자, 이렇게 해서 지수 이평은 이렇게 정의하면 됩니다. MA, C, 그 다음에 기간이죠. 26. 그 다음에 여기다 지수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라인 설정해서 전환선 3, 기준선 좀 두껍게 하겠습니다. 투행 스팬 3. 자, 이거는 라인 설정을 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스케일은 가격 됐죠? 수식 검증해 보십니다. 이상이 없죠? 자, 그러면 작업 저장. 자, 설정된 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영 지표로 만들었는데요. 일목균형표의 구름으로 TSF와 26을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양구름으로 됐다는 거는 TSF와 20이 골든 클로스를 했다. 그런 부분이죠. 자, 이런 패턴에서 주가가 TSF의 이 선과 그다음에 26의 이 구름대에서 주가가 상승과 조정, 눌림 이런 패턴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눌림목이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시면 이 눌림목이 어떻게 나오냐면 기준선의 눌림이 됩니다. 기준선의 눌림, 자, 기준선의 눌림, 기준선의 눌림. 그래서 이런 패턴이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응용 수식을 만들었는데 오늘은 이 운영 수식까지 만드는 걸 하고 다음 시간에는 매매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